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열대기후에 대한 설명을 전해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온대기후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대기후라고 한다면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는 크게 4개의 기후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첫 번째로 서한해양성 기후가 있고요. 두 번째로 지중해성 기후, 세 번째로 온난 스변 기후, 네 번째로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기 전에 마찬가지로 온대기후의 전반적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일단 최나물 평균 기후는 10도씨 이상의 지역들. 자, 이걸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이 최나물 평균 기후는 10도씨 미만으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한대기후로 구분하기 때문에 뭐 이 조건이 앞에 붙어 있고, 최하늘 평균 기후는 영하 3도씨 이상이고 18도씨 미만인 지역을 우리가 온대기후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강수량은 대체로 500mm 이상인데 이 또 500mm 미만이면은 우리가 또 건조기후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붙어 있고,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을 경우에는 뭐 비가 500mm 내렸는데 그보다 더 많이 증발되는, 그러면 건조기후가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지역이 됩니다. 대체로 이러한 온대기후 지역들은 적도와 너무 가까운 지역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극지방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뭐 냉대 또는 한대기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온대기후는 그 중간에 위치한 중위도 지역에 분포를 하는데, 이 중위도 지역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 배웠던 것처럼 대체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징이라고 한다면 온대기후는 계절에 따라서 일사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에 농경과 인간 생활에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온대기후 지역들이 인구 밀도가 높다는 특성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뭐 대도시들이 온대기후 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낙엽 활엽수, 우리가 열대기후에서는 상록 활엽수가 나타난다라고 봤었는데, 온대기후는 그것보다는 좀 추운 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낙엽 활엽수가 나타나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침면수가 나타나면서 혼합림이 갖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 온난한 지역에서는 뭐 상록 활엽수가 뭐 일부 나타날 수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온대기후를 구분할 때에는 대륙의 서안과 동안을 구분하면서 더욱 접근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자, 이 편서풍이 큰 대륙의 서안, 대륙의 서안은 편서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대륙의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기후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이전 영상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땅이 있고 바다가 있을 때 땅이 바다보다 비율이 작기 때문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바다보다 기온이 높다는 것이죠. 자, 땅이 바다보다 더 덥기 때문에 바다에서 대륙으로, 땅으로 바람이 불어나가게 됩니다. 자, 반면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바다보다 더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기 때문에 땅보다 바다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땅에서, 대륙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라고 우리가 봤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절풍이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 대륙이 비율이 작고 그리고 바다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대륙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대륙을 뭐 좀 심하게 대충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그렸을 때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을 비교해 보죠. 자, 그 중위도 지역에서 편서풍이 분다라고 한다면 대륙의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에선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대륙의 서쪽 지역에서는 바다에서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고, 대륙의 동쪽 지역에서는 대륙에서 편서풍이 불어온다는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륙의 서안은 비율이 큰 바다, 해양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해양은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대륙의 동안은 대륙의 영향을 받는데 대륙은 비율이 크기 때문에
연교차가 크다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 대륙의 서한 지역에서는 서한해안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서한해안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은 편이고 연중 강수량도 고른 지역을 우리가 서한해안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이제 기준을 30mm 정도로 잡는데, 마찬가지로 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꼭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 서한해안성 기후 같은 경우는 연교차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대 기후보다는 연교차는 큰 편입니다. 자, 이거 따로 굳이 정리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서한해안성 기후가 연교차가 작다는 것만 또 알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 시험장 들어와서 이 서한해안성 기후와 열대 기후 중에서 아무거나 또 이 연교차를 비교하게 될 때 서한해안성 기후와 연교차가 작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잘못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자, 근데 열대 기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기후랑 비교하더라도 연교차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한해안성 기후가 연교차가 작다 하더라도 열대 기후보다는 연교차가 크다라고 보셔야 하고요. 자, 이 서한해안성 기후는 대륙의 서쪽에 위치하면서 이 남북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또 뒤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좀 특이합니다.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스분합니다. 겨울이 습합니다. 여름 건조하고. 자, 그래서 여름이 건조하다는 뜻에서 서머에서 S를 따와서 지중해성 기후는 CS라고 표시를 하는데, 좀 특이한 애죠. 그래서 실제 그래프상에서도 구별하기는 좀 쉽습니다. 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대륙의 서안에 분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서한해안성 기후보다는 좀 더 남쪽에 분포를 하는 편이고요. 자, 그리고 대륙 동안에는 온대 겨울 건조 기후와 온난 수분 기후가 분포를 하는데, 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온 다습하고 겨울에 건조하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지역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난 수분 지역은 연중 좀 수분한 편입니다.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고 여름이 특히 덥습니다. 여름이 특히 덥고 건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대륙의 서한의 대표적인 기후, 가장 먼저 서한해안성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한해안성 기후는 온대 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최하늘 평균 기온이 22도 미만인 지역을 우리가 서한해안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온대 기후 중에서는 우리 교과서 기준으로 연중 강수량이 고른 지역을 두 개가 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가 서한해안성 기후가 있고 두 번째가 온난수분 기후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서한해안성 기후랑 온난수분 기후를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한해안성 기후와 온난수분 기후는 둘 다 그 강수량이 연중 고르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 강수량을 뜻하는 fall에서 F를 따와서 뒤에다 C 뒤에다 F를 붙이는 건 똑같은데, 서한해안성 기후는 우리가 CFB라고 부르고 온난수분 기후는 CFA라고 부르죠. 자, 이 차이점이 나타내는 게 그 최나널 기온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최나널 기온이 서한해안성 기후는 최나널 기온이 22도씨 미만이어야 하고요. 온난수분 기후 같은 경우는 최나널 기온이 22도씨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또 뒤에서 보게 될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름이 덥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연교차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해주죠. 여름이 시원한 지역보다는 여름이 더운 지역이 연교차가 커지기가 더 쉽겠죠. 연교차가 최나널 기온에서 최하늘 기온을 빼주는 것인데, 여름철 기온이 높다는 것은 연교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 서한해안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은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이 많이 더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한해안성 기후는 여름철 기온이 22도씨보단 낮은 지역이어야 하고요. 온난수분 기후는 대륙의 동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비교적 연교차가 큰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연교차가 크려면 여름이 무지 더워야 되겠죠. 그래서 22도씨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가끔 이것까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22도씨라는 숫자는 어느 정도 좀 암기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어서 서한해안성 기후에 대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서한해안성 기후는 대륙의 서한에 위치하고 있고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 편이고,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처럼 온화해서 연교차가 작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편서풍의 바람바지가 형성되는 지역은 영강수량이 많은 편인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걸 그냥 유럽이라고 합시다. 뭐 영국이 있고 뭐 스페인,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겠죠. 뭐 위에 가면은 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자,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산맥들이 있다. 뭐라고 해봅시다. 자, 이때 이 산맥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서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산맥에 부딪히게 될 경우에는 산맥에 부딪히는 이쪽 사면들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이전 영상에서 지형상 강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서 바람이 산맥과 부딪히게 되면은 바람이 산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해발 고도가 높아지고,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고 구름이 형성이 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편서풍의 바람바지 사면이 형성되는 지역들은 영강수량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지형성 강수 때문에. 자, 이렇게 대표적인 지역들이 노르웨이의 서부 해안, 뉴질랜드의 뉴질랜드 남섬의 서부 해안, 칠라의 남부 지역에 있는 서부 해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들이 왜 이렇게 지형성 강수가 형성이 되면서 비가 많이 내리는지는 제가 좀 이따 지도를 통해서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서해안성 기후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여름철이 서늘하고 스변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조성이 되기가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초지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가 뭘 하기가 유리하냐라고 한다면 가축 키우기가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축 키우기가 좋고요. 가축 사육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연중 그렇게 춥지도 않으면서 서늘하기 때문에 연중 서늘하면서 강수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농업이 유리하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는 못 짓습니다. 벼농사를 지으려면 더워야 하기 때문에 벼농사는 못 짓고, 서늘하면서 수변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작물 중 하나가 밀이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밀농사랑 가축 사육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이 혼합농업이 중요한데요. 참고로 이 온대기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 농업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농업이 어떤 농업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꼭 잘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서해안성 기후는 목초지 조성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는 가축 사육과 밀농사에 장점이 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가축 사육과 식량작물, 특히 밀농사를 같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혼합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뭐 밀농사를 지르면서 그 집단이 나오겠죠. 이 집단이 나오면 이제 그걸 가축 사육에 같이 활용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혼합 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약간 서늘한 기후에서 또 잘 되는 것 중 하나가 화훼 농업이 잘 됩니다. 꽃을 키운다는 거죠. 이 꽃을 키우기가 가장 좋은, 꽃을 키우면서 가장 좀 유명해진 지역 또는 국가 중 하나가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써보죠. 자, 우리가 네덜란드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꽃 중 하나가 튤립이 많이 생각나죠. 이 네덜란드가 가장 또 대표적으로 서한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 하나고, 연중 서늘한 기온이 유지되면서 습한 날씨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화훼 농업이 발달되었고, 그중 가장 제일 많이 키우는 꽃 중 하나가 튤립입니다. 이 튤립 농업이 좀 발달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낙농업 같은 경우에는 가축 사육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낙농업도 발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낙농업이라고 하면 뭐 우유라든지 뭐 또는 뭐 치즈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낙농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유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잘 남는 우유가 어떤 게 있나요? 국가 이름 들어간 우유 중에서 벨기에 우유가 있죠. 이 벨기에가 또 대표적으로 저 산연순교가 나타나는 지역이라서 이 벨기에에서 따와서 벨기에 우유라는 그 명칭이 있기도 하고, 또 치즈로서 또 대표적인 국가도 뭐 프랑스 같은 경우 치즈 또 많이 먹죠. 이런 특성들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가축 사육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에서는 소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육에서도 보겠지만은 돼지를 또 많이 키웁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기로도 유명한 국가들이 독일이랑 에스파냐가 있습니다. 독일 보면은 다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슈바인 학생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커틀리 이런 것들도 다 돼지고기고요. 이런 것들 많이 먹고,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 요리가 많은 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하몬과 같이 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가축 사육과 전반적으로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안양성 기후는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아서 수은 교통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은 교통이 유리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배를 강에다가 띄우려고 하면 수심이 어느 정도 좀 깊어야 되겠죠. 수심이 깊어야 배가 뜰 수 있는데, 만약에 수심이 안 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강바닥에 박힐 수도 있겠죠. 못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못 띄운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유럽을 포함한 이 서해안선교가 나타나는 대부분 지역들은 연중 강수량이 고르기 때문에 하천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하천의 유량 변동이 작다는 것이 하천의 수위가 연중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를 언제든지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때는 배를 띄울 수 있긴 하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홍수가 심할 경우에는 배를 못 띄우지만, 자, 근데 가을이나 겨울철이 되면 강물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한강 같은 경우도 가을, 겨울쯤이 되면 그 수위가 좀 많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배를 못 띄울 정도까지는 아닌데, 한강 정도 큰 강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뭐 강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어떻게든 뭐 배를 띄울 수 있긴 하지만 겨울철 되면 거의 배를 못 띄울 정도로 강물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은 교통을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연중 하천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에다가 배를 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수은 교통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 날씨가 맑은 날에는 해변이나 공원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 서해안성 기후가 제가 앞서서 계속 수분한 특성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수분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수분하냐면요. 1년 중에서 구름이 안 낀 날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먹구름이 꾸준하게 끼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연중 그런 편이고, 해가 떠 있는,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푸른 하늘이 뜨는 날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변이나 공원에서 여름철에 날씨가 좀 맑다 싶으면 다들 바깥에 나가서 일광욕을 즐깁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부산 쪽 출신인데, 부산 같은 경우도 좀 이런 거 비슷한 게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눈이 잘 안 내리다 보니까 눈 내리면 학교 수업을 안 합니다. 눈 내리는 걸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눈 내리면 학교 수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수업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놉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5층에서 눈 내리는데 학교 건물 바깥으로 나가면 눈이 다 녹아서 비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있긴 한데, 눈 내리면 이제 다들 그 약간 좀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눈이 한 2mm 정도만 쌓여도 교통 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제설 작업이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그런 문제는 있어도, 약간 그 눈 내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환상들이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이 서해안선기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는 날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가 뜨는 날이라고 한다면 진짜 공원이나 뭐 해변으로 나와서 일광욕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게 좀 많이 궁금했던 편이라서 제 후배 중에서 영국 유학을 간 학생, 그 후배가 한 명 있고, 지금 제 동생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독일로 지금 유학을 간 상태인데, 좀 자주 물어봐요. 실제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으로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는 국가들인데, 실제로 물어보면은 계속 비가 올 법한 날씨라고 합니다. 해가 잘 안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가 뜨면은 뭐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수업 중간에 멈추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야외 수업한다든지 일광욕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이걸 좀 연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 영화 중에서 킹스맨이라는 영화 있죠. 킹스맨에서 나오는 것 같이 약간 영국 신사라고 하면 우리가 중절모 쓰고
코트 입고 다니고 우산 쓰고 다니죠. 영국 신사의 그 이미지가 우산 들고 다니고, 이러한 이미지가 바뀐 이유 중 하나도 영국이라는 이 국가가 서양연성 교류가 강하게 나타나서 비가 진짜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저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모자 쓰고 다니고, 옷이 젖는 걸 대비해서 코트 입고 다니고, 혹시 모르니까 우산 들고 다니고, 이게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문화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서한해연성기가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들이고요. 자, 이 서한해연성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들이 서부 유럽이나 북부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의 북서해안 지역, 칠레의 남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남동부 지역과 뉴질랜드들이 대표적인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들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또 뒤에서 제가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서양해양성 기후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기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기온은 그렇게 연결자가 크지 않은 편인데, 자, 여기서도 지금 20도 안 넘기고 있죠. 22도씨 미만이란 것입니다. 이걸 넘으면 온난 수분 기후가 되고요. 그리고 월별로 강수량이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보이고 있죠.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한다면 온대 기후 중에서도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를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 수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청개구리 같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하다. 아열대 고압대에 의해서 이런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전선대와 편선풍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전선대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 과정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중해성 기후에서 여름철에는 건조, 겨울철에는 수변하는 날씨가 나타나는 이유로서, 자, 북반구 기준,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지역을 우리가 그 A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 지역이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자, 북반구 기준으로 최난을 여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6월에서 8월 사이여야 하겠죠. 자, 이때는 적도 수렴대를 비롯해서 아열대 고압대도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 A 지역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열대 고압대가 북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A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건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름철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전선대 같은 경우에는 북이 60도 부근에 전선대가 위치한다. 남이 60도 부근에 전선대가 위치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본 적이 있죠. 자, 얘네들이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 되는 12월에서 2월이 되면 이 전선대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아열도 고압대도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겠죠. 12월에서 2월이기 때문에. 자, 이러면 전선대가 이 A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서 A 지역이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랑 전반대로 겨울철이 수변한 우기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수변한 날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특히 이 여름철에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건기가 나타난다. 여름철이 건조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가옥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데, 혹시 그 찜질방 가신 적이 있다면 건식 사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 덥습니다. 이게 수변한 날씨보다도 건조한데 날씨가 더우면 햇빛이 좀 더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 외부의 열기를 막기 위해서 벽을 좀 두껍게 만드는 편이고요. 그리고 창문을 작게 만듭니다. 창문을 크게 만들면 햇빛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 햇빛이 벽을 아무리 두껍게 만들어도 벽에 스며들어서 열기가 안쪽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열기가 안쪽으로 전달되는 걸 막기 위해서 햇빛을 반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면을 좀 하얗게 칠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골목에 그늘이 지도록 이 건물들이 약간 좀 따닥따닥 좀 붙게 만드는 편이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건물을 서로서로 좀 붙게 만들어서 틈 사이에 골목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늘이 좀 더 많이 지겠죠.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건조한데, 이 고온 건조한 날씨가 그늘 안에 들어가면은
덜 더운 편이 좀 강합니다. 이게 습하게 되면은 이 습기 때문에 그늘 안에 들어가도 이 습기가 전해주는 열 때문에 좀 더운 날씨가, 아니 그 더운 감이 없어지지가 않는데, 이 지중해선기가 나타나는 지역은 여름철이 건조하기 때문에 덥다고 하더라도 습기가 적어서 그늘 안으로 들어가면 열이 잘 전달이 안 되어서 꽤 시원합니다.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늘을 좀 많이 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의 가옥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 사진처럼 이런 가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 좀 많이 보셨죠? 그리스 산토리니 이런 지역들을 보면 그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흰 벽에다가 위에는 푸른색 지붕에서 그 집들을 많이 분포하고 있죠. 특히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보셨나요? 포카리스웨트에서 좀 많이 보신 느낌 나죠? 그런 집입니다. 이런 집들이 지중해선 기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풍부한 일사량을 활용해서 이 지역들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활발합니다. 이 일사량이 풍부하다는 것은 이 지역들은 여름철에 건조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비가 적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사량이 풍부한 것 자체가 여름철이 되어야 일사량이 풍부해지는데, 문제는 서한해상성 기후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구름이 끼어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이 이때가 일사량이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조금 힘든 점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이 일조 시간이 길어서 일사량이 풍부한데도 또 한편으로는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잘 안 끼어서 일사량이 무지하게 풍부하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활발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자원 파트에서 한 번 더 학습하게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해서 산불 피해가 진짜 큽니다. 지금 그 LA 지역에서 산불이 좀 많이 크게 났었죠. 좀 피해가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LA 지역이 대표적으로 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되면서 특히 산불 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편이고, 또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가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도 남서부 지역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남서부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름철이 되면 건조해지면서 산불 피해가 특히 많이 납니다. 거의 연례 행사처럼 나는 편이라서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런 단점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농업을 또 우리가 보도록 하죠. 농업은 중요합니다. 자, 수목농업이라는 것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중해성 기후 지역들은 여름철이 건조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그 쌀을 심어서 쌀 농사가 가능하죠. 벼농사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건조해서 쌀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 키웁니다. 고온 건조해서 여름철에는 밀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밀 농사도 결국에 어느 정도 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수목농업은 고온 건조한 여름의 영향으로 밀 대신 다른 걸 키우는데 나무를 키웁니다. 이 수목농업이라는 게 나무 키우는 농업이란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나무를 키우느냐?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참나무 이런 것들을 키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요. 이탈리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탈리아 가장 대표적인 음식 뭐가 있나요? 피자 있죠. 자, 피자에 뭐 들어가나요? 올리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이탈리아에서 많이 먹는 거 뭐가 있나요? 와인 많이 마시죠. 와인을 뭘로 만들죠? 포도로 만들고 그 병마개는 코르크 참나무로 막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목농업은 나무를 주로 키우는 농업이다. 이게 지중해성 기후에서 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곡물농업이란 것도 있는데, 이 곡물농업은 겨울철이 지중해성 기후는 반대로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수변한 날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밀이라든지 이런 곡물들을 겨울철에 키울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이 많이 춥지가 않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라서 겨울철이 되어야 오히려 밀이라든지 보리와 같은 곡물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농업이 겨울에 이루어지고 수목 농업은 여름에 이루어진다. 이것도 잘 구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이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목이라고 하면 이동하면서 방목하는 것을 우리가 이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이걸 이동을 하면서 방목을 한다는 거죠. 계절별로. 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저지대 지역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면 그거는 동물 학대입니다.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양이나 소가 못 버팁니다. 수분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는 비교적 서늘한 날씨가 나타나는 산지로 이동을 해서 방목을 하고요. 겨울철이 되면 이제 해발고도 높은 산지는 너무 춥겠죠 또. 여기 그대로 또 소나 양을 두면 그것도 따로 또 동물 학대가 됩니다. 안 되겠죠. 다시 내려와 줘야 됩니다. 저지대로 이동해서 가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목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알프스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고 이 지중해성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지중해의 연안 지역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의 중부 지역들에 해당이 되고 칠레의 중부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서부 지역, 아프리카의 남단 지역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도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미르라는 지역이 찍히는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분명히 여름철이 지금 6, 7, 8월이니까 북반구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6, 7, 8월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때가 여름이란 겁니다. 자, 이때가 여름인데 강수량은 적어요. 건조하다는 거죠. 여름철이 나타나는데 건조하다.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대륙 동안의 온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온대 겨울 건조 기후인데요. CW라고 우리가 써주고요. 자, 온대 기후 중에서는 겨울에 건조한 기후를 우리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얘기하고 W에서 따와서 CW라고 씁니다. 자, 온난 수분 기후 지역에 비해서 겨울 강수량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겨울철에 진짜 건조한 편이죠. 이런 날씨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지역으로 또 우리에게 친숙한 수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원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또 한편으로는 연교차가 진짜 크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연교차가 진짜 크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름철은 더운데 겨울철은 진짜 춥죠. 자, 이 지역에서 보게 되면 여름철에는 또 강수량이 엄청 많은데 겨울철은 그에 비해서 강수량이 매우 적다는 편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약간 좀 비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계절별 강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겨울철은 건조하고 여름철은 비가 매우 많이 오기 때문에 계절별 강수 편차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들로서는 중국 내륙 지역, 인도차이나 반도의 북부 지역, 아프리카라든지 남미의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는 주변 지역들이 대표적인데 주로 중국 내부 그 내륙 지역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들어갈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온난 수분 기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난 수분 기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 건조나 겨울 건조가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연중 강수량의 분포가 고른 편이고 이 중에서도 최나늘 기온이 22도씨 이상인 지역들, 최나늘 기온이 22도씨가 넘을 정도로 매우 더운 지역들이죠. 여기가 대표적이다라는 것인, 여기가 온난 수분 기후 지역이다라는 점에서 서해안연성 기후와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이 온난 수분 기후 지역들은 여름철이 진짜 덥고요. 여름 강수량이 겨울 강수량보다는 일단 많기는 합니다. 근데 여름이 진짜 덥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온난 수분 기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우리나라 남해안 지역들, 뭐 호남 지역이라든지 영남 지역들, 부산 같은 경우들, 부산 여름이 진짜 덥거든요. 이런 지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남동부 지역들, 또 대표적인 게 대만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입니다. 그 혹시 그 대만 여행 여름철에 가신 분들은 좀 잘 아실 수도 있는데, 대만이나 일본, 또 일본 남서부도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나는데, 이 대만이라든지 일본 남서부 지역들, 뭐 규슈, 후쿠오카 이런 지역들, 오사카 가게 되면 진짜 덥습니다. 여름철에 너무 더워요. 40도 넘어갑니다. 여름철에. 그리고 진짜 습하고요. 바닷가에 그 아쿠아리움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덥고 진짜 습합니다. 특히 제주도도 좀 비슷한 느낌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남동부 지역들이 이런 온난수분 기후가 나타나고 남미에서도 남동부 지역에 온난수분 기후가 조금 나타납니다. 자, 대표적인 지역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름철의 기온이 지금 22도씨를 넘기고 있죠. 그래서 온난수분 기후가 되고요. 여름철 강수량은 그래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대륙 동안의 기후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기후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내용이지만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큰 편이고 여름과 겨울철에 풍향에 바뀌는 계절풍 영향이 크다라는 특징을 또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대륙의 해양보다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대륙의 비율이 더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륙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해서 해양에서 고기압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서 바람이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오는데 해양에는 수변한 성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진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대륙의 해양보다 빨리 냉각이 되기 때문에 해양 쪽에서 상승 기류, 대륙 쪽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하면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대륙은 건조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죠. 자, 이로 인해서 대륙의 동안 지역들은 계절별 강수량의 편차가 큰 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앞서서 봤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천의 유람 변도 폭이 계절별로 크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우리나라 예시로 설명드렸죠. 이런 점 때문에 대륙 동안의 국가들은 대체로 수응 교통에 불리하다는 측면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식생을 보게 되면 낙엽 하류수와 침여소 혼합림이 많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나라 남부 지역이라든지 대만, 일본의 남서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록 하류수도 좀 나타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생활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온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의 주민 생활에서 특히 몬순아시아 지역들은 여름철이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벼농사가 좀 발달되는 편이고 특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은 차를 또 많이 재배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동부, 미국 남동부 지역이 온난수분 기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목화 재배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요. 남아메리카 남동부 지역도 여기서도 온난수분 기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업적인 목축과 밀농사가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대기후가 분포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한해안성 기후로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서한해안성 기후는 유럽의 서유럽 지역과 북유럽 지역들에서 이 서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지역들은 대체로 서한해안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럽에서 약간 좀 서쪽으로 붙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서한해안성 기후입니다. 웬만하면 서한해안성 기후 지역들이고요. 자, 그리고 호주의 남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또 남동부 지역을 보시게 되면은 또 서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의 남섬에서도 또 서해안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바람바지 사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람바지 사면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들이 이 노르웨이의 북서부 해안 지역이라고 가장 먼저 나왔었는데 이 노르웨이 북서부 지역에 이 스칸디나비아 쪽에 산맥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인데 편서풍이 불어온다고 한다면 이 빨간색 지점이 위치한 지역에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겠죠. 이로 인해서 이 지역의 강수량이 좀 많은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남섬의 이 지역에 산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 지형성 강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빨간 서점에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남미 대륙에서는 안데스 산맥이라는 산맥이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데 이 가장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지점 칠레의 남부 지역인데 이 칠레 남부 지역에서도 편서풍이 불어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 지형성 강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강수량이 좀 많은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서해안성 기후 지역들의 위치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지중해성
기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라는 바다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인데 이 바다와 접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가 또 나타나겠죠. 이 유럽의 남부 유럽 지역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들 남부 유럽 지역과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들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수미상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남부 아프리카에서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요. 북부 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랑 남부 아프리카의 지중해성 기후를 같이 제시를 해서 언제 건기가 나타나는지, 이때 어떤 기단이 영향을 주는지, 뭐 아열대 거압도에 영향을 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 여기에 위치한 호주의 남서부 지역이 그 또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중부 해안 그리고 칠레의 중부 해안 여기에 지중해성 기후가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도로 보더라도 좀 비슷한 데에 위치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겨울 건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 건조 같은 경우에는 인도 차이나 반도의 북부 지역과 중국의 내륙 지역 또는 우리나라 북부 지역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들입니다. 시험도 보통 여기서만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위도가 좀 높은 편이고 내륙 쪽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든다면 겨울 건조 기후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온난 수분 기후 지역들은 중국의 남동부 해안, 대만까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미국의 남동부 지역 그리고 남미의 남동부 지역 다 남동부 지역이죠. 남동부 대륙의 서안에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무조건 바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중 강수량이 일정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연중 수변한 날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난 수변 기후 지역들은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바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우리가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온대기후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단원에 나오는 개념들인 뭐 건조기후와 냉한대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어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